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휴대폰 판매 쪽에서도 일을 해보고 이제 고객센터나 이런 114 이런 판매 말고 고객 응대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서도 있어봤고, 또 이제 통신 SK, KT, LG 3사를 다 하는 이제 판매점에서도 있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신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어떻게 사야 되는지, 또 파는 사람들은 어떻게 파는지, 그리고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은 통신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지켜보면서 좀 느낀 점들, 그리고 이제 제가 판매점이랑 대리점에 있으면서 되게 이렇게 팔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장면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젊은 분들이나 인터넷에서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뭐 쿠팡이나 11번가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제 구매를 잘 하시는데, 뭐 아직까지도 이제 대면으로 사는 게 좀 더 편하신 분들, 뭐 어른분들이나 좀 나이가 지긋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 좀 어려우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좀 비싸게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싼 걸 알면서 구매하시는 분들, 모르고 구매하시는 분들, 또 내가 이제 말할 창구가 없다 보니까 그냥 설득돼서 구매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모두 나쁘고 잘못되게 판매한다 이건 아닌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자급제라는 수단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굳이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구매 상황이 있잖아요, 저희가 볼 땐. 그래서 이제 제가 판매처에 있어 보면서 일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보자고 이제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물론 이제 어떤 게 다 옳다 그렇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사담이고, 먼저 좀 조심해야 되는 점.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자 확인을 좀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통신사에서, 혹은 통신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그 회사에서 광고 메시지를 보더라도 이게 광고인지 아니면 진짜 혜택인지, 아니면 이걸 확인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뭘 만지면 문제가 생길까 하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통신사에서는 선택약정 문자를 보냅니다. 이거를 보통 한 3-4개월 전부터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약정이 안 끝났는데 문자를 받으니까 약정이 끝난다고? 나 아직 안 끝났는데? 하고 물어보려고 114나 대리점을 되게 많이 가세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선택약정 연장만 하고 싶으신 건데, 연장을 이제 판매로 이제 이어지게끔 유도를 많이 합니다. 어디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어떻게 보면 판매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고객 편의 입장에서만 보면 사실 불필요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택약정은 114만 전화해도 됩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시고 직접 가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가서 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아까 말했다시피 선택약정 연장을 하려다가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처음부터 구매 의사 때문에 이렇게 사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같은 요금제 쭉 오래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 좋은 요금제가 나왔거나 혹은 알뜰폰 요금제가 되게 저렴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니까 이제 그냥 계속 내는 경향이 있으신 거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 통신사가 옛날 좋은 요금제, 좋은 결합을 만들었다가 없애니까 이제 그걸 다시는 가입을 못하는 거니까 내가 쓰는 게 그럼 그 좋은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냥 잘 모르니까 그냥 원래 쓰던 대로 내고 하는 게 편하니까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가끔 보면 이제 대충 한, 요즘은 이제 어느 정도 다들 아시는데 옛날에는 69 요금제 뭐 그러면 이제 무제한, 요새는 이제 100기가 정도, 110기가 이렇게들 많이 이제 인지를 하고 계세요. 젊으신 분들도. 근데 이거를 선택 약정을 하게 되면 25% 할인을 받아서 거의 51,000원대 정도로 이제 이용을 하신단 말이죠. 25% 할인을 받았을 때. 근데 그냥 5만원 요금제가 있어요. 옛날 요금제들 중에 그냥 5만원대, 51,000원대 요금제가 있는데 이게 선택 약정이 끝나고 5만원을 내게 되니까 이제 좀 비싸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판매점이나 대리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5만원대 요금제인데 기계도 옛날 거네? 약정도 끝났네 하면 이제는 지금 3만원대 4만원대 요금제가 있잖아요. 이거를 선택 약정 25% 할인을 받게 되면 거의 2만원, 3만원대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기계값이 대충 한 40만원대, 50만원대 정도를 할부로 하면, 이건 통신비죠. 통신비 48만원짜리 기계 정도라고 있을 때 이걸 24개월 동안 할부를 하면 월 2만원대란 말이에요. 할부 이자를 합쳐서 한 2에서 3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합쳤을 때 4만원에서 6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선택 약정만 하게 되면 3에서 4만원대만 내면 돼요. 이제 약정도 끝났겠다. 기계도 이제 새로 사지 않으면 기계값도 안 나오겠다. 그러면 2, 3만원, 3, 4만원의 요금만 내면 되는데, 이제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어차피 내는 거 똑같이 내면서 기계 2만원에서 3만원대 가는데 오히려 줄거나 만원 저렴해지거나 만원 정도 올리면 새 기계를 살 수 있다, 이렇게 회유를 하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 좋은 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나쁜 걸 수도 있어요. 요금을 낮추는 입장에서만 보면 굳이 새 기계를 사야 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굳이 새 기계를 사야 하나? 또 아니 선택 약정만 25%만 걸어주면 되지 왜 또 파는가, 이런 거부감이 든단 말이죠. 근데 또 기계가 지금 불편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꼭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저는 저렴한 쪽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굳이 새 기계를 사야 하나라는 입장이에요. 이래서 제가 판매를 잘 못했죠. 판매를 잘 못했고 대신 이제 요금 설계나 이런 거를 좀 잘했습니다.
이건 여담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사도 돼요. 사도 됩니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구매하는 방법이 이런 25% 할인 같은 경우는 내가 기계를 따로 사서 가입해도 괜찮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48만원짜리 기계를 인터넷에서 사든 대리점에서 사든 디지털 프라자에서 사든 똑같다는 거예요. 원가가 48만원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각 채널별로, 그러니까 인터넷, 대리점, 이런 디지털 프라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채널이란 말이에요. 이 채널에서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인터넷은 뭐 쿠폰, 신용카드로 샀을 때 신용카드 할인, 뭐 무이자 혜택, 뭐 그런 것들이 있죠. 또 대리점에서는 선택 약정으로 사면 선택 약정밖에 없잖아요, 사실. 아니면 이런 사전 예약이나 이렇게 했을 때 받는 이제 추가 보상, 뭐 민트 중고 보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건 인터넷 자급제를 사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택 약정으로 산다? 근데 보조금 없이 산다? 이건 너무 손해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휴대폰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사야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잖아요. 저도 제가 저렴하게 사는 게 좋고, 디지털 프라자나 인터넷 이런 곳에서 자급제로 사면 이런 혜택을 보는데, 대리점에서 사면 이런 혜택이 없단 말이에요. 요즘은 이런 게 생겼어요. 특정 신용카드로 구매 시 24개월 무이자, 이런 혜택들은 생겼습니다. 그리고 뭐 사전 예약으로 구매할 때 뭐 몇 퍼센트를 할인해서 한다, 이런 이제 혜택들은 생겼는데, 그 외에 사전 예약은 이제 어디서 하냐의 차이인 것 뿐이고 혜택은 거의 동일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 약정으로 구매할 때 기계를 그냥 제값 주고 살 거면 대리점에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 이제 SK 같은 경우는 퀀텀이라든지, KT는 뭐 점프, LG는 버디, 이런, 제가 LG 쪽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특정 모델들은 통신사를 통해서만 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신사 전용 모델이 아닌 이상은 굳이 여기서 이제 살 필요가, 저는 이제 크게 메리트를 못 느껴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제 뭐 이런 걸 사더라도 대리점, 일반 판매점은 비추. 왜냐하면 이제 보조금이 이제 곧 단통법이 끝나서 이제 보조금이 확 풀리면 너무 좋겠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다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돈을 주고 사기에는 조금 손해 아닌 손해 보는 느낌이 많이 크단 말이에요. 굳이 우리가 말하는 성지에서 보조금을 받고 25%를 또 받느냐, 아니면 기계값 지원 받고 기계값 지원 또 받느냐, 이거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로 살 수 있는 거니까, 통신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설명을 해드려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는 이렇게 대리점 판매점에서 일하면서 이걸
말하고 싶어서 근질거리는데 이건 사실 영업 방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임금 님기는 당나귀 하듯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제가 이 지난 이제 편집 영상에서 SK 할인이랑 그 요금제에 따른 이제 뭐 핫스팟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테더링 같은 이런 데이터 관련된 영상을 올렸었는데, 저는 사실 그거보다 우리한테 좀 크게 느껴지는 건 이게 휴대폰 구매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결합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SK 쪽이랑 KT 쪽에서 근무를 했었고, LG는 근무는 했는데 여기가 이제 유선 센터다 보니까 인터넷 TV 쪽 이런 교육을 받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나머지 SK나 KT처럼 막 많이 알지는 못해요,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 상품이나 결합에 대해서 알고 있고, 여기는 또 해지방어라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무선, 유선 다, 여기도 무선, 유선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기회가 돼서 이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통신비 상담 요청 같은 걸 해주시면 제가 이제 뭐 어디서 사는 게 좋다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어떻게 보면 광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저한테 광고가 들어올지 안 올지 당연히 안 올 것 같긴 한데, 오더라도 저는 제가 이용했던 곳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은 뭐 말이 돌고 돌아 이제 많이 사담으로 여담으로 이어졌던 것 같은데, 어르신 분들이 대리점에서 어떻게 구매를 하게 되는가 1편이거든요. 또 이 외에도 이렇게 선택 약정 외에도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모든 게 다 사기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위약금이, 이렇게 대리점 판매점들은 위약금을 대납해주면서 그걸 지원금으로서 이제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8만원에서 한 20만원 정도가 남아있으면 이거를 대납을 해주는 거죠. 없애줍니다. 그리고 새 할부가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돈은 지원금이에요, 지원금. 근데 이 지원금을 그냥 주느냐 아니면 중고폰을 팔아라 하면서 주느냐. 그리고 이 중고폰도 업자한테 감아서 파느냐, 그러니까 업자랑 감아서 파느냐. 예를 들어 중고로 팔면 뭐 15에서 20이 나오는데, 고객에게는 아 이거 뭐가 안되고 뭐가 뭐 긁혔고 해서 뭐 10에서 15 뭐 이렇게 나오면 한 5만원 정도의 차익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판매점들이 있고, 대리점들은 이렇게 뭔가 차익을 말하기보다는 이 돈으로 아까 말했던 이 할부, 이전 할부에 대한 대납 지원금을 이제 넣는단 말이죠. 이런 구조니까 차라리 당근이나 중고나라로 따로 판매하시고 성지 같은 곳에서 지원금 넉넉히 받고 바꾸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찍게 됐고,
사실 이제 제가 어떤 영상을 찍고 싶은 이전 방향성은 있어요. 저는 이런 결합이라든지 아니면 구매 방식, 조심해야 되는 점,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고, 많은 분들이 좀 알게 돼서 한 번 더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굳이 불필요한 소비를 안 하는 게 더 좋잖아요. 우리가 당장 쓰고 있는 게 불편하지 않으면 안 사도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요즘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구매들을 사실 많이 안 하시죠. 당연히 이런 제가 말했던 부분을 알고 그런 긴장을 굳이 가질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인터넷에서 사거나, 점점 이제 대리점 판매점 이용률이 줄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대리점 판매점에서 오는 고객 하나하나를 다 이제 수익이 내야 되는 상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잘못했고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객단가라고 해야 할까요? 한 명의 고객에게서 나올 수 있는 돈을 다 뽑아내야 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다 응대를 하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자꾸 좀 단순하게 요것만 수납받고 단순하게 선택 약정만 가입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매장 유지도 안 된다고 막 하면서 사실 안 되기도 하고, 이제 점점 그런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런 대리점 판매점 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화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고객센터 측에서도 이제 부가 서비스라든지 요금제를 올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판매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아까 제가 말했던 해지 방어, 그러니까 내가 해지하는 사람을 방어를 하면서도 구매를 종용하게 해야 하는,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근데 웃긴 건 그 와중에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말하는 건 잘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운일 수도 있고 실력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모든 고객이 다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한테는 데이터 좀 느려진 것 같아서 나는 돈을 좀 더 내더라도 요금제를 올려야 됐는데 라는 사람이 우연히 이렇게 잘 맞아 떨어져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몰랐는데 그런 상품이 있었어? 써보니까 괜찮네? 하는 이제 나한텐 필요했어 라는 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런 권유가 나쁜 건 아니지만 좀 불필요하다면 이제 알고 있으면 그래도 불필요한 소비를 조금이라도 더 막을 수 있고, 필요한 사람들은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내가 뭐가 필요하구나 하고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의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말주변이 막 좋은 편은 아닌지라 제가 이제 원했던 내용들이 다 전달이 됐을진 모르겠지만, 이번 1편을 올리고 댓글이나 저한테 뭔가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걸 바탕으로 또 영상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